직장에서 야근을 밤늦게까지 해도 웃으면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얼굴이 굳어 있고 하루 종일 짜증이 나 있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철학과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를 포기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도 80%만 완성되면 발표에 나섭니다. 나머지 20%는 현장에서 임기응변으로 해결하죠. 완벽주의자들은 밤을 새가며 자료를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과도한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실제 발표 때 실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완벽한 계획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분은 회의 자료를 만들 때도 핵심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회의 중에 자연스럽게 설명하십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거죠. 두 번째,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아요. 지하철에서 넘어졌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웃으면서 일어나 먼지를 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앉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다른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지 않아요. 대신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현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에만 바빠서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세 번째, 과거와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합니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해요. 커피를 마실 때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향과 맛을 충분히 느끼며 마십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도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그 일에만 몰입하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늘만 신경 쓰면 된다고요. 정말 단순한 말 같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철학입니다. 실제로 명상이나 요가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이유도 현재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숨쉬기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머릿속 잡념들을 정리하는 거죠. 네 번째, 문제를 해결책으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매몰되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문제를 기회로 바꿔서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갑자기 회사에서 인사이동이 생겨서 새로운 부서로 가게 되었다고 해보죠. 보통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죠.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고 우울해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은 면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5번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억지로 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나중에 더 큰 스트레스로 돌아와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인정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받아들이죠.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듯이 감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감정이 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6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죠. 하지만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직 과거의 자신과만 비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축하해주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남의 성공이 내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요. 남들이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나도 따라 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7번째, 작은 일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기쁨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햇살이나 맛있는 음식 향기 같은 소소한 것들에도 감사해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3가지씩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차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번째,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휴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휴식을 후순위로 미루죠. 하지만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은 휴식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합니다. 피곤하면 무리하지 않고 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요. 특히 수면의 질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죠. 충분히 잠을 자야 다음날 에너지 충만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운동도 휴식의 한 형태로 생각합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머릿속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거죠.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 앞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번째,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요. 날씨나 교통 체증 같은 것들은 아무리 짜증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성격이나 회사 정책 같은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의 에너지 관리법입니다. 10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해요. 회사에서 모르는 일이 있으면 동료에게 물어보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면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현명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죠. 또한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여기거든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많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1번째, 예상치 못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해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은 계획 변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어도 그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죠. 비가 와서 야외 계획이 무산되어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을 찾습니다. 변화를 적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유연함은 나무가 바람에 꺾이지 않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딱딱한 나무는 강한 바람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나무는 흔들리면서도 살아남죠. 12번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취향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하기를 선호하죠.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독서나 영화 감상, 그림 그리기, 산책하기 등등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준비해 놓습니다. 심호흡하기, 따뜻한 차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들의 철학을 살펴보니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남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우선시하는 태도,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스트레스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보내기에는 너무 소중하죠. 오늘부터라도 이런 철학들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당신도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